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교직 논술 실제 써보기 시간인데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개요 작성하기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레포트를 썼던 문제예요.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생 중심 수업 활성화 방안을 기술해봐라 라고 했죠. 정 선생님은 비고치키 인지발달 이론을 들었고, 유 선생님은 차망력이라는 개념을 교과 통합 수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선생님은 거꾸로 수업을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협력, 인터넷 SNS를 활용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홍 선생님은 지금 우리 학교는 입시 시험 위주로 문제풀이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면 참학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 모형을 적용해서 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을 써야 될 텐데, 그죠? 서론, 본론, 결론을 써야 할 텐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을 쓸 때는 단도직입 문장과 문제제기 그리고 필요성을 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 문장을 저번 시간에 개요 작성할 때 단도직입 문장을 논제와 관련되는 문장을 쓰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으로 단도직입 문장을 써볼게요. 현재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6가지 핵심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이죠.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 그냥 역량 뺄게요. 의사소통 역량이라는 말은 빼고 여기는 넣어야 되겠네요. 말이 이상하니까. 의사소통, 그 다음에 정보처리죠. 정보처리 여기도 역량을 넣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역량이다 라고 단도직입 문장을 넣었어요. 이렇게 처음에 논제와 관련되는 단도직입 문장을 넣을 때는 논제와 관련되는 여러분들의 교육적인 단도직입 문장을 넣어도 되고, 유명한 학자가 얘기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다면 그 말을 넣어도 되고, 그래서 다음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문제 제기는 뭐예요?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을 해보라고 했는데, 현재 학교에서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 학교 현장은 경쟁력 있는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 환경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 경쟁 교육만 냅다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지금 저는 여기다가 문제 제기를 쓸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지금의 우리나라 학교 현장은
경쟁력 있는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 환경이라고 하기에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교육 체제와 남을 이기고 내가 올라가야 하는 서열 지상주의 교육에서는 협업 능력과 공동체 역량과 같은 핵심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 교육 체제와 남을 이기고 내가 올라가야 하는 서열 지상주의 교육에서는 협업 능력과 공동체 역량과 같은 핵심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죠. 그 다음에 필요성은 어떻게 제기하면 될까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할 것이다. 본론은 어떻게 내가 전개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면 되겠죠. 따라서 학생들의 경쟁력 있는 역량과 삶과 지식이 하나 되는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수 학습 모형을 적용한 배움이 중심이 되는 수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필요성 제기를 했는데 말이 좀 이상하죠. 자, 따라서 학생들의 경쟁력 있는 역량과 따라서 학생들의 경쟁력 있는 역량과 삶과 지식이 하나 되는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수 학습 모형을 적용한 수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모형을 적용한 수업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과 같이 논하겠다.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다라는 말보다는 수업이 요구된다 또는 필요성이 요구된다와 같이 진술해 주는 것도 서론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본론을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본론. 자, 본론. 비고치키 이론을 들었죠. 비고치키 이론을 들었고 정 선생이었죠. 정 선생은 학생 중심 수업을 활성화하려면 교과 지식을 보는 관점이 필요하고 삶과 연계되는 지식은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동료와 협업을 학습이 중요하며 이러한 지식 습득을 위해 비고치키 인지발달 이론이 시사점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먼저 비고치키 이론을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먼저 두 가지 문장으로 자기 주장을 펴고 그리고 현재 학교의 문제점 그리고 어떤 그 개선 방안을 진술해 주면 되겠네요. 비고치키
비고치키가 강조한 인지발달은 혼자서 학습하는 것보다 나보다 나은 동료와 상호 작용을 통해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그렇죠. 비고치키 이론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동료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는 이론이죠. 비고치키의 이론을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해주고, 즉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이들의 학습 발달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 주장을 이제 여기다 두 가지 문장으로 진술을 하는 거예요. 먼저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두 가지 문장으로 자기 주장을 먼저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어떤 논제에서 제시했던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교 수업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첫 번째 주장을 펼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 학교 현실은 많은 학습량과 현재 학교의 어떤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좋겠죠. 그래서 현재 학교 현실은 많은 학습량과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죠. 현재 강의식 수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이러한 형태의 수업으로는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도록 흥미를 유발해주고 좋은 학습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지금 여기 두 가지씩 이 문장을 계속해서 학교의 문제점도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이유 근거를 들어서 지금 논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잘 한번 이해를 하면서 봐보세요.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여기서 또 저는 이걸 좀 넣고 싶어요. 데보라 마이어라는 미국 학자가 있는데 데보라 마이어는 데보라 마이어가 강조한 레스 이스 모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따옴표가 언밸런스에서 몇 개를 더 넣어서 레스 이스 모어는
적게 가르치는 것이 많이 배우는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적게 가르치는 것이 많이 배우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교사가 주입식으로 많이 가르쳐 봐야 아이들은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적게 핵심적인 내용만 가르쳤지만 아이들이 학생 중심 수업, 배움 중심 수업, 아이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적게 가르치는 것도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하기 때문에 많이 배운다라고 데보라 마이어가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것을 인용하면서 라는 지식의 관점을 바꾸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협동학습, 코오퍼레이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협동학습이나 프로젝트 학습과 같은 학생 중심의 학습을 한다면 교사가 주입식 수업을 할 때보다 훨씬 더 깊고 많은 양의 지식을 학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지식 전달자에서 지원하는 사람으로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괄식 문장으로 첫 번째 자기의 주장을 펼친 다음에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제도상의 문제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첫 번째 투괄식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설명을 하면 되죠. 그리고 학교에서 개선해야 될 대안을 여기다 제시를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문단을 쓰고 자,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단은 유 선생이 얘기했죠.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방식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표면적 교육과정뿐 아니라 영교육과정도 도움이 된다. 삶과 연계된 지식을 위해 교과 통합 수업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 내용의 선정과 교과 통합 수업이네요. 참학력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에서는
두 번째 중심 문장을 일단 저는 앞에다가 두 가지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여 교과 통합 수업을 통해 삶과 연결되는 참학력을 길러야 한다라고 논제의 나의 주장을 여기서 펼칠 겁니다. 펼치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는 뒷받침되는 문장을 표현할 거냐면 다른 관련 교과와 교육 내용 재구성과 이러한 현실 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교사는 다른 관련 교과와 교육 내용 재구성과 교과 통합 수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조금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데 이런 형태로 제시를 해주고 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온 단편적 지식이 아닌 삶과 연계되는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라고 뒷받침 문장을 써줄 거예요. 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온 단편적 지식이 아닌 삶과 연계되는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이제 제시를 하겠죠. 그렇지만 학교 현장은 상급학교 진학과 입시 정책으로 생활에 필요한 참 학력을 배울 수 있는 학습 환경이 아니죠. 학습 환경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겠네요. 따라서 교사는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생들 지식의 폭을 넓혀주는 나선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문장이 너무 길면 읽어보고 하는데 논리적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은 끊어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교과 연구회 활동 노력을 해야 되겠죠. 교과 연구회 활동이나 자기 연찬을 통해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교과 통합 수업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교과 통합 수업의 예를 여기다 써주면 좋을 것 같아서 보면 역사와 미술 교과 통합 수업에서 조선말 민비 시해 사건과 벽화 그리기를 재구성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조선말 민비 시해 사건과 벽화 그리기. 민비 시해 사건은 역사고 벽화 그리기는 미술이죠. 교과 통합 수업에서 역사와 미술 통합 수업 벽화 그리기를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말 역사적 지식은 학생 중심 수업을 통해 지식을 발견하고 벽화 그리기 학습은 협동학습이나 하브루타 학습을 통해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그려야 할지 학생들 스스로 고민하게 해 봄으로써 첨학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심 문장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둘째 문장을 뒷받침하면서 학교 현장의 문제점과 그리고 대안을 제시를 해서 둘째 문단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자, 셋째, 넷째 문단도 이와 같은 형태로 제시를 하면 되고,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작성한 걸 한번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 선생님은 거꾸로 수업을 얘기를 했고, 그죠? 거꾸로 수업을 설명했고, 다음에 홍 선생님은 여기서 문제풀이식 수업을 지정하면서 다양한 수업 모형을 우리가 연구 활동을 통해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선생님이 주장한 내용을 이제 진술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세 번째 문단은 중심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셋째,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거꾸로 수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물론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가지고 중심 문장을 썼어요. 그러면 거꾸로 수업은 교사가 본시 학습 내용을 5분 이내의 학습 영상으로 만들어서 수업 전날 온라인에 올려놓은 온라인에 올려놓은 학생들은 사전에 학습하고 와서 수업 시간에 모든 활동을 통해 학생 중심 수업을 진행한 수업 방식이다라고 거꾸로 수업 거꾸로 수업에 대한 개념 정의를 여기서 했네요. 그죠? 예, 거꾸로 수업에 대한 개념 정의를 여기까지 했어요. 그죠?
거꾸로 수업을 진행할 때 교사는 최대한 설명을 줄이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가 설명으로 알려주게 되면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는 조력자 역할만을 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서 수업 전이나 수업 활동 후에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는 조력자 역할만을 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서 수업 전이나 수업 활동 후에 학생들은 교사가 업로드해 놓은 거꾸로 수업 영상을 댓글을 달게 하여 수업 전에 영상을 보지 않은 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수업 후에는 교사가 제시한 본시 형성 평가 문제를 댓글로 달게 하여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이렇게 셋째 주장을 중심 문장을 쓰고 중심 문장에 대한 뒷받침 문장들을 이렇게 작성을 했고, 자, 넷째를 한번 볼까요? 넷째는 학습 문화였죠. 가르침 중심의 학습 문화, 그리고 시험만 강조하는 문제풀이식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참학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어요. 자, 넷째는 중심 문장을 어떻게 썼나 볼까요? 넷째,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곧 학생의 수준을 결정한다 라고 일단 중심 문장을 써놓고, 교사는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수업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학교 문화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성적만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문제풀이식 수업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사는 이러한 교육이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줄 수 없음을 인지하고 학생 중심의 수업이 학생들의 점수 향상에는 물론이고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학생 중심, 학생 스스로 하는 그 수업이 점수도 올리고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수업 전문성을 길러야 하는데 다양한 교사학습 모형 연구나 동교과 연구회, 동학년 연구회, 동료 장학과 수업 나눔을 통해 수업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죠. 뒷받침 문장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곧 학생의 학습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넷째 문단을 마무리를 하면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곧 학생의 학습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넷째에 나와 있는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은 여기서 단도직입 문장을 여기서 시작했죠. 단도직입 문장을 시작했고, 자, 단도직입 글로벌 시대의 미래의 인재는 핵심 역량이 답이다라는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요약해 주면 된다고 그랬죠. 본론에서 제시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요약을 해요. 또 다른 말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 협업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인재는 다원화되어가는 글로벌 사회에서 분명히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좋은 교육 환경 조성과 더불어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 발달을 유도하고 교육 내용 재구성과 교과 통합 수업을 통해 나서는 교육 과정으로 지식의 폭을 넓혀 줘야 한다. 아울러 거꾸로 수업과 같은 학생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참학력과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주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높여 교육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한다. 와 같이 여기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요약. 본론 요약. 이 요약에는 소론에서 제시한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어야 되고,
본론에서 제시한 내가 중심 문장으로 제시한 네 가지를 또 다른 말로 여기서 또 다른 말로 요약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전망을 하면 되겠죠. 전망. 여기서 전망이 이루어지면 돼요. 이를 위해서 학교와 교육청 단위에서는 교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다양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교사들이 교사학습 모형과 수업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해줬어요. 자, 서론에서는 단도직입 문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본론을 요약하는데 본론에서 제시한 중심 문장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세련된 표현으로 서론에서 제시한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나오면 좋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전망을 해주면 서론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맨 처음에 단도직입 문장이 나왔죠. 미래의 핵심 역량에 대한 단도직입 문장이 나왔고, 그렇죠? 여기서 서론에서 그 다음에 문제 제기였죠. 학교 현장에서 핵심 역량을 기르지 못하는 학교의 문제 제기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필요성 제기. 그래서 이렇게 나는 본론에서 주장을 펼칠 것이다라고 하는 암시적인 필요성 제기가 나와야 돼요. 자, 처음에는 비고치기, 그다음 둘째 참학력, 수업을 재구성하여 교과 통합 수업을 통해 참과 연결되는 참학력을 길러야 한다. 첫 번째 주장은 지식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데보라 마이어가 강조한 것도 쭉 처음에 주장했던 두 가지씩 문장을 계속 뒷받침해주는 설명을 계속 해나가고 있죠. 둘째 문장에 대한 뒷받침 문장 쭉 해주고 있고, 셋째 거꾸로 수업이 디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계속 설명해주고 있고, 넷째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곧 학생의 수준을 결정한다. 네 번째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뒷받침해주는 문장으로 넷째 본론을 썼고, 서로 결론에서는 단도직입 문장, 그 다음에 요약, 본론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전망을 해줘서 이제 결론을 맺었어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중간 레포트로 냈던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작성을 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더 잘 작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 썼고요. 제가 레포트를 한번 쭉 스캔해서 읽어봤는데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서론, 그리고 본론, 결론 순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11차 시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학교의 문제점은 뭐가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극대화 방안, 개선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오면 또 선생님과 함께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선생님이 타이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다음 시간에는 직접 작성되어 있는 논술문을 분석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